안녕하십니까. 페니실린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된 2조 세균 내가 다 부시조의 이혜지입니다. 먼저 저희 조는 페니실린의 정의와 역사 속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페니실린의 발견과 실용화, 페니실린의 효능 및 효과, 부작용 주의사항과 그에 따른 간호중재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니실린이란 세균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는 항생제로 인류의 역사를 바꾼 가장 중요한 약 중 하나로 불리고 있습니다. 세계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페니실린이 역사 속 대표적으로 사용되어진 때는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상륙작전 도중 후송된 부상병들은 당시 페니실린 덕분에 가스괴조와 폐혈증에 걸리지 않았고 병에 걸린 병사들 또한 페니실린에 의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에 크나큰 변혁을 가져온 페니실린은 어떻게 발견되었을까요? 1922년 세균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은 세균을 배양하던 샬레에 자신의 재채기로 우연히 들어간 콧물 주변으로 세균이 증식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한 후 눈물, 침, 혈청 등의 살균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 성분을 효소라고 추정했으며 이 살균 성분에 분해 효소라는 의미를 담아 리조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후 1928년 포도상구균 배양 샬레에 우연히 오염된 푸른 곰팡이의 주변에 포도상구균이 죽어있는 것을 알게 된 플레밍은 푸른 곰팡이에서 항균 물질을 만들어낸다 생각하였고 이러한 항균 물질을 페니실륨 속에 속하는 푸른 곰팡이의 이름을 모티브로 페니실린이라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 페니실린을 대중화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푸른 곰팡이 약 100리터에 페니실린 1g이 추출되었고 폐혈증으로 인한 환자들에게 5g에서 10g의 페니실린이 필요했기 때문에 페니실린을 실용화하기 위해 곰팡이의 대량 배양이 중요했는데 곰팡이가 배양액의 표면에서만 자랐고 또 성장이 느려 당시 기술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플래밍은 페니실린으로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만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페니실린을 뽑아내는 과정이 어려웠고 항균 효과의 지속 시간이 짧으며 페니실린이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1935년 연구를 중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플레밍의 연구에 관심을 가진 플로리와 카인이 포도상구균을 주사한 쥐들의 군을 나누어 한 집단에 페니실린을 투여하였고 이때 생존한 쥐들에 의해 페니실린의 효과를 확신하여 1941년 포도상구균 연쇄구균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진행한 결과 환자의 회복으로 실험에 성공하게 됩니다. 구 1941년 태평양 전쟁의 시작으로 부상병들의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의 개발이 국가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1942년 영국과 미국에서 페니실린의 연구를 국가 기밀로 지정한 후 막대한 연구 자금을 투입해 페니실린의 양산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현재 항생제로 널리 쓰이고 있는 페니실린은 연쇄구균, 임균, 수막염균 등에 작용하여 편도염, 수막염, 폐혈증, 세균성 심내막염, 인질, 중이염, 연조직염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용혈성 빈혈, 호중구 감소증, 간수치 상승, 간헐적 피부 발진, 두드러기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신장의 간질성 신염, 출혈성 방광염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중추신경계의 뇌병증, 드물게는 간질 발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페니실린을 투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페니실린이 주로 신장으로 배설되므로 신장 기능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영아, 청소년에게는 신중히 투여하고 때때로 신체의 여러 생리 기능을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생리 기능이 저하되는 고령자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임신 중의 투여에는 안정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부에게는 치료에 의한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더 크다고 판단될 시에만 투여할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페니실린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간호중재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페니실린을 투약하기 전 대상자의 병력, 감염 상태, 페니실린의 사용력 및 알레르기 병력 유무에 대한 간호사정을 수행합니다. 또한 대상자의 과민 반응, 쇼크 등을 예측하기 위해 피부 반응 검사를 실시하고 주사 전 의료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할 것을 대상자에게 권유합니다. 주사 후 최소 30분간 과민 반응의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근육주사 시 주사 부위의 자결감 등의 통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반복 투여 및 장기 연용으로 균 교대증이 발생된 대상자 간호 시 투여를 중지할 것을 권유하고 적절한 처치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저희 조의 재원 부분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질문이 있으시다면 왼쪽 하단에 보이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질문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